뇌를 깨우는 월요일, 우리나라 최고의 뇌 전문가이자 두뇌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히는 분입니다. 서유헌 가천대학교 뇌과학 연구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 치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치매 말이에요. 네. 치매를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네. 혹은 이 조부모님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주로 네. 어떤 행동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던 계산이나 네. 혹은 잘 사용하던 기구를 좀 이렇게 잘 사용 못하던가. 네. 그다음에 가끔 이제 길을 잃고 집을 좀 찾아오는데 조금 평소에 잘하던 사람이 잘 못하는 경우. 네. 그다음에 성격이 이제 갑자기 좀 옛날에는 이렇게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좀 난폭해진다든지. 네. 좀 더 이런 이제 감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은 네. 이건 아마 치매일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네. 좀 정밀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뇌에 문제가 생기면요. 네. 성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뇌가 자꾸 이제 망가지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뇌의 감정적인 중추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네.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는 잘 억제하고 제어됐던 이제 감정적인 반응이 좀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난폭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잘 나타나게 되죠. 네, 아무래도 이 행동을 잘 살펴야 되는군요. 네네. 이 뇌졸중과 관련해서요, 치매가 네. 생기게 되면 이 운동장애가 동반된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네. 그럼 평소에 이 움직이는 모습도 좀 잘 챙겨야 되겠네요. 그렇죠. 평소에 움직이는 거하고 달리 좀 이렇게 갑자기 운동 능력이 좀 떨어졌다든지 네. 이런 게 갑자기 나타나면 서서히 나타나면 이제 보통은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네. 갑자기 나타나면은 이제 뇌졸중에 의한 그러한 혈관성 치매일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만약에 그런 게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좀 더 정밀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치매 종류도 여러 가지니까요.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 정말 좀 잘 살펴보시는 그런 평소 습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잠깐 이슈를 바꿔볼게요. 우리 아이들 두뇌 발달 문제요. 이 네. 가을이 됐으니까 독서의 네. 계절이다 해서 책을 읽는 분들도 많지만요. 네. 미술관에 가서 그림 관람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네. 이 명화로 아이들의 EQ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건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유명한 미술가들이 그린 작품을 네. 우리 애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 작품 속에 있는 내용을 서로 이렇게 토론도 해보고 네.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걸 자꾸 보게 되면은 우리가 평소에는 이제 주로 분석하고 논리적인 자뇌가 주로 움직이다가 네. 그런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에 의해서 그림을 자꾸 보게 되면은 네. 우뇌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좌뇌는 공부하는 뇌고 우뇌는 이제 주로 그런 이미지를 보는 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지를 또 잘 유명한 그림을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놓고 이제 감상을 한다든지 하면은 네.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느끼던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창의적인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뇌가 작동합니다. 자뇌와 우뇌를 같이 잘 쓰면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네. 우리 이제 공부하는 애들인 경우 창의적인 뇌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명화하면은 많이들 아이들도 익숙해져서 네. 모나리자 그러려니 하는데 그렇죠.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또 자극이 그렇죠. 되는군요. 그럼요. 네, 뒤집어 전혀 놓고 몰랐습니다. 보던가 혹은 거울에 비친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걸 한번 이제 같이 그려본다거나 하면은 네.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그러한 이미지를 저희가 이제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예, 좋은 방법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냥 이 책 읽고 이 독후감 써라 이것만이 아니라 네. 이미지, 그림을 보고 함께 부모님이 토론해 주시는 것, 상상력을 그렇죠. 자극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요. 이 현대인들은 이 다양한 위장병들 많이 앓지 않습니까? 네. 스트레스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 평소 이 속쓰림, 이 증상 완화하기 위해서 제산제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제산제를 절대 과다 복용하면 안 된다고요? 뇌에 나쁜 영향이 그렇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제산제라는 거는 산을 중화하는 거거든요. 네. 대개는 알칼리 금속이온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비교적 많이 들어있는 게 알루미늄 제제거든요. 네. 알루미늄 설페이트나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게 이제 산을 중화하는 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 쓰리는 걸 이제 보통 위궤양이 있을 때는 네. 그런 약을 먹어도 좋은데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술을 먹고 난 다음에 네. 그런 걸 이제 습관적으로 많이 복용하게 되면은 그렇죠.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알루미늄 제제가 뇌에 흡수가 되면은 네. 치매를 일으킬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된다는 게 네. 최근 보고입니다. 정말 뭐 매일 술 드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네네. 이 말씀하신 대로 꼭 속이 쓰리지 않더라도 예방 네. 차원에서 뭐 먹어두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좋지 조금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네. 네, 원장님 그러면 또 혹시 이 뇌에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약들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뇌는 가능하면 필요한 약 외에는 들어가면 안 좋거든요. 네. 우리의 뇌는 이제 그러한 불필요한 약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이제 방어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뇌 장벽에 의해서 보통 약은 잘 안 들어가는데 네. 이제 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담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은 뇌혈관 장벽을 아주 자유롭게 잘 통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들은 이제 가급적 이제 아주 극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마약 같은 게 뇌를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 복용을 안 해야지. 그걸 복용하게 되면 일자 그게 중독이 일어나고 중독이 일어나면은 계속 악순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뇌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지금 원장님 주신 말씀 때문에 아마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부르나 봐요. 그렇죠. 네. 네. 자, 원장님 오늘은요. 청취자분께서 궁금한 걸 하나 물어오셨습니다. 네네.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 동생이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은 이후에 예전 기억과 최근의 기억을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학교 동창이나 수술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기억을 잘 못하고요. 이게 뇌수술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가요?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뇌수술 때문에 일어난 경우보다는 뇌졸중,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에 의해서 뇌가 일정 부분 이제 고장이 나게 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나타날 가능성도 많고, 그 다음에 뇌수술은 그걸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거든요.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네네.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수술하는데 그거에 의해서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거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에 의해서 일단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 게 더 좋죠. 네. 그러니까 뇌출혈이라는 질환 때문에 뇌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의 영향보다는 뇌출혈의 이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뭐 이 뇌수술 또 뇌의 여러 가지 질환 많은데요. 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유헌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원장이었습니다.